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8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이 질문해요. 별도의 말씀은 없으셨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엄정중립 스탠스를 지켜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게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 정가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 이게 뭐냐라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한 임기 말 대통령, 임기가 좀 서서히 다가오는, 아직은 뭐 임기 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대통령, 7대를 남은 대통령은 그래서가 아닙니다. 지지율이 40%가 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여야의 어떤 정당이나 어떤 주자나 여론조사의 어떤 개체, 주체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또는 한 정당이 40%를 넘는 정당도 없고 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이 이런 40%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대가 더 많습니다. 50몇 %가 됩니다만은,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옳으냐 그르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가령 지지율이 뭐 예전에 어느 대통령들처럼 확 떨어져서 뭐 가령 뭐 10%, 20%, 30%대가, 한 20%대가 되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언급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 지어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민주당은 지금 모레, 그러니까 10일, 서울 지역 그 대선 후보 경선하고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끝으로 해서 그동안에 누적된 투표에다 이걸 합쳐갖고 후보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선이 내일은 경기도고 토요일 날이면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되면은, 과반을 넘으면은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그냥 본선으로 가는 거고, 과반이 안 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이 발언이 혹시 이재명 지사를 편드는 거냐 아니냐 놓고도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진짜 속뜻은 제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속뜻이 어떠하든 간에 그 정치적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한 5가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가 되는 걸 상정을 하고, 가상을 해서 상정을 하고,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만약에 후보가 확정되면 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후보를 바꾸거나 이런 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움직임만 봐도요,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의 누적 투표보다 더 높은 투표를 이번에 토요일 경기도와 서울과 그 다음에 3차 선거인단 결과를 합치면은 그동안에 누적된 투표보다 더 높은 거 아니냐,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는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고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이요, 후보 구속이라는 얘기까지 꺼내면서 어떻게든 결선 투표에 난리를 치려고,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계자로서는 혹시 이재명 대세론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급으로 해서. 그런데 경선은 민주당 당원과 그 지지층의 선택입니다. 일반 국민 전체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이재명 후보 선출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일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지금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자 혼자 외롭게 대응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2인자쯤 되는 사람인데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말대로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으면 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전부 돈을 가져가느냐. 답이 안 나오니까 설계자니 뭐니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 야당이 한심하고 추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는 입장입니다. 이용빈 대변인은 중구난방 대응하는 것보다 당 차원에서 한 몫으로 대응할 시기가 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캠프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캠프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대장동 대응 타스크포스를 출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서 흔히 문재인의 복심 중에 복심을 대변하고 있다. 또는 문재인의 복심 중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입니다. 근데 이 윤 의원의 발언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는 어제 그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요. 이번 대선은 가치, 좌냐, 우냐, 무슨 진보냐, 보수냐 이런 가치보다는 이익 투표, 이익을 쫓는 나에게 이익이 누가 되느냐 이런 투표적 경향을 강하게 보일 걸로 보인다. 그래서 대장동 사안이 본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본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러더니 일각에서 청와대가 엄중하게 보는 거는 이재명 후보를 맞득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니까 그건 자의적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도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조금 이재명 쪽으로 좀 기운 거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진영과 이낙연 지지층을 뺀 민주당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원튼 원치 않든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간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로 해석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현실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낙연 진영에게는 경선까지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소위 불복적 태도 이거는 곤란하다. 경선 결과에 승복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이낙연 캠프에 총괄하고 있는 이 설훈 의원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형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는데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 이거는 이제 본선으로 가고 가기 전에 결선 투표를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는 의사 내지는 기조가 아닌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또 다른 의미는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낙마했다. 후보가 됐는데 여러 이유에서 낙마를 했다 할 때 민주당은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낙마하면 후보가 교체된다는 건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결국 이제 누구를 대타로 세우느냐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재명 후보 대신에 이낙연 후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양쪽에 골이 패일 대로 파여서 이재명 후보가 낙마가 되면 다른 사람이 될지언정 이낙연 후보로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낙연 지지층 일부가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투표 안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낙마를 해가 후보가 됐는데 낙마를 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됐다. 그럼 아마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는 비율보다도 숫자보다는 아마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이낙연 후보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걸로 봅니다. 자, 이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참 둘 다 나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정권이 넘어가는 게 뻔한데 여기서 이재명을 주고든 싫든 이쁘든 밉든 간에 친문이든 비문이든 간에 세워놓고 여기서 대선에 게임을 가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이낙연까지 포함한 불복이라든가 이건 아예 얘기도 하지 말고 원팀으로 유도를 해서 대선 치르는 것 그것이 그 상황에서의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치개혁비전위원장으로 있는 이 김종민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상황이나 팩트가 부속과 연결될 수 있는 의혹이나 뭔가 연결고리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훈위원회 구속운운 발언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마 그런 문 대통령 메시지 속에 행간을 이룬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재명 후보로 확실하게 가자면 약간 흔들리고 약간이들 많이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데요. 후보가 됐다. 확정되면은 소위 이재명 쪽 사람들,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이라든 누구든 간에 대장동과 연루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든 숫자가 몇 명이 되든 처벌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재명 후보의 지위는 유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돈과 관련된 비위가 폭로됐거나 수사로 입증된다면 그 얘기가 다르지만 그 경우는 구속감이죠. 정말 선훈위원 말대로. 그게 아닌다면 그런데 측근들까지 보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거기는 오히려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만이 이재명 후보는 유지가 된다. 저 측근들이 지금 관련이 있겠죠. 측근 아닌 사람들은 이 일에 성남시부터 측근 아닌 사람은 관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부터 대장동 이재명 측근으로 있었던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이런 일에 관여했음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그건 도리 없이 그건 뭐 무자비하게보다는 원칙적으로 다 처벌하는 이렇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번째는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정식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대선 선대위를 꾸민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재명 캠프 사람들 위주로 꾸리지 마라. 라는 경고하고 주문이 그 담겨 있다고 봅니다. 당에 합쳐서 원팀으로 치러라.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도 이재명 중심으로 권력구도 재편은 곤란하다. 친문위 위상은 흔들지 마라. 내가 아직도 4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옳든 그러든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요. 수사당국 그러니까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에 대장동 수사를 확실히 할수록 야당 수사는 더 확실하게 수사하라는 메시지 혹은 주문을 한 걸로 봅니다. 여당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 기조 그러니까 이재명 측근이라도 예의가 될 수 없다. 그래? 그렇다면 야당은 그보다 훨씬 강도 높은 수사를 하라. 특히 이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에 대한 주문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공수처는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것 이거와 관련된 이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에 통화했다는 그 녹음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사가 훨씬 더 가파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그에 앞서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입건을 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입건됐다는 건 보통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고발사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보사주와 관련 있는 겁니다. 조성은 씨하고 만났느니 어쩌니 이가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을 입건을 했어요. 그런데 원 출발점이 뭡니까? 제보사주가 먼저입니까? 고발사주가 뭡니까? 고발사주가 먼저 아닙니까? 제보사주한 사람도 입건했으니까 고발사주에서는 어떤 수사를 할 것인지 벌써 강도가 짐작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중앙지검은요. 어젠가 그저께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씨를 구속했어요. 이 사람을 구속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는 겁니다. 검찰은 또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 중에 윤대진 검사장이 있는데 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수 세무서장의 측근으로서 낚시터를 운영하던 최모 씨를 또 구속을 했어요. 이 최 씨는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윤대진 검사장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의 형인 윤우진 씨의 해외 도피 이걸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수사하다 보면 또 윤우진, 또 윤대진, 또 윤석열 이렇게도 경찰의 수사는 계속 칼을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대장동도 완전히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만 해도 화천대유의 그 고문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원우철 전 미래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의 원내대표가 있어요. 이 원내대표가 지난 7월에 불법자금, 정치자금 흡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 부인이 그 전후로 해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임을 해서 월 600만 원씩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쪽이 이렇게 단도리질하고 수사를 하고 이러면서 야당에 대해서 아마 11월 5일 날 야당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에 수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더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여당의 공세는 뭐 당연히 뒤따라갈 것이고요. 자, 제와 같은 해석이 오버했을 수도 있고 잘못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맞을지 또는 틀릴지는 이재명 후보가 되느냐, 후보가 된 후에 어떻게 선대위를 지녀올 까지 지금 현재 있는 이재명 캠프 사람들은 이 선으로 비끼고 특히 이재명 시장의 그 성남시부터 이 측근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선대위의 전면에 포진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런 여부 그리고 또 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 또 그다음에 수사당국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의 수사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강한 정도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 해석이 맞았나 틀렸나 또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렸나 하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